유명 대기업 회사의 로비에서 왜 한국 기업가가 보안요원에게 저지당했을까요? 수백억 가치의 기술력을 가진 그였지만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그는 의심과 차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서류 가방 안에는 수개월간 준비한 협약서가 들어있었지만 오늘은 미팅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야만 했죠. 충분히 화를 내고 항의할 만한 상황에서 이 한국인 CEO는 놀라움 보여주며 조용히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펼쳐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불쾌했던 경험에 대한 기록만이 아닙니다. 한 한국인의 침착한 대응이 어떻게 거대 기업의 문화를 바꾸고 새로운 존중의 공기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저는 김도연, 한국의 식품기술 스타트업 그린테이블의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얼마 전 유럽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개인의 조용한 행동이 어떻게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 작은 영감을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저는 유럽 땅을 밟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낯선 나라의 풍경이 제게는 아직 어색했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깊은 밤이었지만 이곳은 한창 낮이었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로 곧장 호텔에 짐을 풀고 슈트로 갈아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오늘 미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속 가능한 식품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었어요. 작년에 개발한 식물성 단백질 추출 기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럽의 거대 소비재 기업 유니베르 본사와의 파트너십 미팅이 성사됐어요. 수개월간 이메일과 화상회의로 조율해온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유니베르 본사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50층짜리 유리타워는 위압감마저 주는 규모였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대리석과 유리로 장식된 공간이 펼쳐졌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로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분주해 보였어요. 그들 사이에서 동양인은 눈에 띄게 적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기 전 저는 다시 한번 서류 가방을 확인했어요. 미팅 관련 자료와 명함 그리고 회사 소개서까지 모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안내 데스크로 향했어요. 평소처럼 차분하게 하지만 자신감 있게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그린테이블의 김도연 대표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15층 회의실에서 린다 하트만 부사장님과 미팅 약속이 있습니다. 제 인사의 안내 데스크의 금발 여성은 잠시 제 얼굴을 응시하더니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심이었어요. 아니면 불편함이었을까요?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김도연입니다. 그녀는 키보드를 천천히 두드리며 말했어요. 오늘 외부 미팅은 일정에 없는데요. 특히 하트만 부사장님은 오늘 하루 종일 이사회에 참석 중이십니다. 그 말에 잠시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실수가 있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최종 확인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혹시 다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그린테이블 또는 식물성 단백질 프로젝트로 검색해 보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검색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오늘 일정에는 그런 미팅이 없습니다. 하트만 부사장님은 지금 중요한 이사회 중이시고 오늘은 어떤 외부인도 만나지 않으실 예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명백한 냉담함이 묻어났어요.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확인 이메일을 보여주려 했어요. 제가 받은 확인 이메일이 여기 있는데 혹시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메일을 확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만 확인 가능해요. 그녀는 제 말을 중간에 끊었습니다. 혹시 다른 날짜였을 가능성은 없으신가요? 이 상황이 점점 불편해졌어요. 주변의 다른 직원들도 이제 우리 쪽을 힐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언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아니요, 분명히 오늘입니다. 한국에서 이 미팅을 위해 특별히 왔고 귀사의 마케팅팀 앤드류 밀러 씨와 모든 것을 조율했어요. 혹시 그분께 연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주저하더니 답했습니다. 밀러 씨는 오늘 외부 출장 중이십니다. 이제 상황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이 미팅을 주선한 사람이 당일에 출장이라니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의를 갖추려 노력했어요. 그렇다면 하트만 부사장님의 비서에게 연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을 알려드리면 분명 일정을 확인해 주실 겁니다. 그녀의 대답은 더욱 냉랭해졌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임원진에게 불필요한 방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이사회가 진행 중일 때는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주변을 살펴본 후 목소리를 낮추어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건물은 출입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외부인, 그 중에서도 외국 분들은 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이해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일정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과 말투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주변의 시선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제 노골적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어요. 혹시 공식 초청장이나 방문 허가증이 있으신가요? 이제 상황은 명백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단 침입자라도 되는 양 취급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시도해봤어요. 저는 귀사와 수개월간 협업을 논의해왔고 정식으로 초대받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단지 시스템상의 오류가 있는 것 같네요. 하트만 부사장님이나 그분의 비서에게만 잠시 연락해 주신다면? 그 순간 그녀는 제 말을 다시 끊고 옆에 있던 동료에게 눈짓했어요. 그 동료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안 데스크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마도 보안 요원을 부르러 간 것 같았어요. 이제 그들은 저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했어요. 우리 회사의 기술이 그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초대받았는데 이제는 마치 수상한 인물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분노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곧 보안 요원이 다가왔어요.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안내 데스크 직원이 답했어요. 이분이 예약 없이 하트만 부사장님을 만나겠다고 하십니다. 시스템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보안 요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예약 없이는 이 건물에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방문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저는 공공장소에서 마치 범죄자처럼 신분을 설명해야 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린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저는 김도연입니다. 한국 그린테이블의 대표이고 오늘 오후 2시에 린다 하트만 부사장님과 약속된 미팅이 있습니다. 수개월간 이메일로 소통해왔고 지난주에 최종 확인을 받았어요. 보안 요원은 안내 데스크 직원을 쳐다봤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스템에 기록이 없습니다. 이 상황이 더 이상 개인의 실수나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구조가 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그저 낯선 동양인, 믿을 수 없는 외부인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방식이 아니었어요. 대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한 통의 전화를 걸었을 뿐이에요. 준희 실장님, 저 도연입니다. 지금 유니베르 본사 로비인데요. 파트너사에서 아무런 안내도 없이 저를 맡고 있네요. 혹시 유럽 지사 총괄 쪽에 연락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통화는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통화가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침착하게, 평온하게. 이 순간 저는 화를 내거나 항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소리를 내는 법이에요. 곧 그들은 제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로비에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침착하게 기다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떤 표정 변화도 없었습니다. 불과 1분도 지나지 않아 안내 데스크 전화가 울렸어요. 금발의 여직원이 전화를 받았고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네? 김도연 대표님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로비에 계십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주변 동료들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들도 갑자기 분주해졌어요. 이제 컴퓨터 화면을 필사적으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요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두 번째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직원이 받았어요. 네, 김도연 대표님 맞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그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전화가 연달아 울렸어요. 김도연 대표님과 즉시 연결해 달라고요? 직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를 향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김 대표님, 전화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이제 곧 미팅이 있으니 전화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 대답에 그녀는 더욱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딩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3명의 임원들이 급히 걸어 나왔어요. 그들은 로비를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곧장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김도연 대표님이시죠? 저는 마케팅 부서의 제임스 윌슨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미팅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다른 두 임원도 연이어 자신을 소개하며 사과했습니다. 이제 로비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의심하던 그 눈빛들이 모두 사라지고 공손함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들만 남았습니다. 두 번째 엘리베이터에서도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이번에는 좀 더 고위직으로 보이는 임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저에게 다가와 정중히 인사를 건넸어요. 김 대표님, 오늘 이런 일이 있어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내부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들은 이제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보안 요원은 어느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로비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방문객들도 이 상황을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또 다른 임원들이 내려왔어요. 그중 한 명은 명백히 다른 이들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곧장 저에게 다가왔어요. 김도연 대표님, 저는 유럽 지역 부사장 마이클 토머스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명백한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트만 부사장님과 스톤 회장님께서 곧 내려오실 예정입니다. 잠시 대기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로비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지금 회장님이 내려오신대요. 그 말 한마디에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안내 데스크에 전화가 또 울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은 직원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회의를 중단하고요? 지금 바로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이 이사회를 중단하고 지금 내려오신대요. 이제 로비는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엘리베이터 문을 향했어요. 저만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딩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한 남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의 중년 남성, 그가 바로 유니베르의 회장 리처드 스톤이었어요. 그의 표정은 무거웠고 걸음은 빨랐습니다. 그는 주변의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곧장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김도연 대표님, 그가 제 앞에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유니베르의 회장 리처드 스톤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어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착하게 그를 바라봤어요. 스톤 회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명확했습니다. 저는 오늘 미팅을 위해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대표님과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주의하게 안내해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의 사과에 로비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들은 이제 고개를 완전히 숙이고 있었어요. 주변의 다른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톤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로비에서 신뢰를 범한 직원에 대해서는 그의 말을 제가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회장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 말에 스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누군가의 무례보다 이 시스템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본 겁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모든 이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저 직원 혼자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스톤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회사 전반이 어떤 시선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지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로비 전체가, 아니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스톤 회장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진지한 고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김 대표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직원 한 명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 조직의 문제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의 모든 직원들을 향해 돌아보며 말했어요. 오늘 일어난 일은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회의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미팅은 예정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죠.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봤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경외심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불과 20분 전 그들에게 저는 그저 의심스러운 외부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회장까지 직접 나와 맞이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안내 데스크를 힐끗 바라봤어요.
그 금발의 여직원은 이제 고개를 완전히 숙인 채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분노를 느끼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녀와 이 회사 전체가 오늘 중요한 교훈을 얻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톤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김 대표님, 오늘 보여주신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화를 내거나 더 강한 제재를 요구했을 텐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화를 내거나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저 제 자신과 제가 대표하는 모든 이들의 존엄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엘리베이터는 계속해서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점점 더 넓게 펼쳐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비즈니스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로비에서 일어난 일은 어쩌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화였는지도 모릅니다. 15층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전경을 잠시 바라봤어요. 한국에서 12시간을 날아와 처음 맞이한 이 순간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논의였어요. 회의실은 넓고 럭셔리했습니다. 긴 테이블 주변으로 몇몇 임원들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어요. 스톤 회장이 저를 안내하자 모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스톤 회장이 저를 테이블 상단에 앉히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김 대표님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린 테이블의 혁신적인 식품 기술과 우리 회사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로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불편함이 묻어났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쉰 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로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직원은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에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모든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분노? 더 강한 사과 요구? 아니면 거래 취소?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톤 회장님, 먼저 사과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로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 직원이 저를 그런 식으로 대한 것은 그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회사의 시스템,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의 시선이 반영된 결과였어요. 스톤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테이블 주변의 다른 임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말을 끊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는 누군가의 무례보다 이 시스템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본 겁니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어요. 저 직원 혼자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이 회사 전반이 어떤 시선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지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회의실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스톤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어요. 다른 임원들도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자리에 다시 앉으며 말을 이었어요. 저는 그 직원의 해고나 징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 회사가 어떻게 다양성과 포용성을 더 잘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톤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김 대표님, 당신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문화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잠시 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모두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 대표님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의실 안에 모든 임원들을 바라봤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회사 전체적으로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새로운 교육과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이는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며 저 자신부터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임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진정한 반성의 기색이 보였습니다. 스톤 회장은 다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김 대표님, 오늘 귀중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품격과 지혜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제 본래의 미팅 안건으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스톤 회장은 동의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하지만 미팅 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의 조언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팅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어요. 우리는 그린테이블의 식물성 단백질 기술과 유니베르사의 글로벌 유통망을 결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토론은 매우 생산적이었어요. 하지만 이 미팅은 단순한 비즈니스 논의 그 이상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우리는 이미 더 깊은 수준의 상호 이해와 존중의 관계로 진입한 상태였어요. 그들은 이제 저를 단순한 동양인 사업가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갈 무렵 스톤 회장이 다시 말문을 열었어요. 김 대표님, 오늘 미팅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의 파트너십은 양사의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로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언론이나 소셜미디어에 알리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의 질문에 모든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들은 분명 이 문제가 외부로 알려질 경우에 파장을 우려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저는 공개적인 비난이나 망신 주기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지 않아요. 진정한 변화는 내부에서 그리고 진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톤 회장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요. 감사합니다, 김 대표님. 당신의 이해와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사람을 키우고 먹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식품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제 목표예요. 그리고 그 목표는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무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길에 스톤 회장이 저에게 물었어요. 김 대표님, 오늘 로비에서 그런 대우를 받고도 화를 내지 않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분노하거나 보복을 생각했을 텐데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는 항상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저는 그저 그런 방식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스톤 회장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의 지혜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협력이 더욱 기대됩니다.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오늘의 경험은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역할을 했어요. 제가 전한 메시지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로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공손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저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변화의 씨앗이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의무가 아닌 진정한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스톤 회장은 제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 대표님, 오늘 저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 이상의 가치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굳게 잡으며 대답했어요. 회장님,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음식을 통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통해요. 회사를 나서며 저는 오늘의 경험이 단순한 불쾌한 사건이 아니라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 사람의 해고나 징계가 아닌 전체 시스템과 문화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었어요. 저는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유럽에서의 그 사건 이후 저는 평소처럼 회사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팀원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팅은 성공적이었다 라는 말만 했을 뿐입니다. 자존심이나 자아를 내세우는 것보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러나 일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널리 퍼졌습니다. 유니베르 측에서 내부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준이 실장이 제게 알려준 소식에 따르면 그날 로비에 있던 직원은 감사를 통해 조용히 로비 근무에서 해제됐다고 합니다. 해고가 아닌 부서 이동이었어요. 그녀는 회사의 다양성과 포용성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니베르가 전사적으로 차별 대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인식 개선 워크숍을 도입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스톤 회장은 직접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참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자 윤재 부장이 급히 다가왔어요. 대표님, 해외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니베르 본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언론에 알려졌는지 궁금했어요. 스톤 회장은 분명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유니베르 측에서 언론에 알렸나요? 제가 물었어요. 윤재 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날 로비에 있던 다른 방문객이 SNS에 글을 올렸나 봅니다. 유명 인권 활동가였던 모양이에요. 그분이 목격한 내용을 자신의 팔로워들과 공유했고 그것이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원치 않는 관심이었습니다. 모든 인터뷰 요청은 정중히 거절해주세요. 저희는 사람 먹이는 일로 바쁘다고 전해주세요. 윤재 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하지만 이런 기회가 회사 홍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윤재 부장, 우리가 만드는 제품의 가치가 그 자체로 우리를 대변하게 합시다. 저는 그날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오후
유니베르 측에서 공식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회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스톤 회장이 직접 작성한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로비 CCTV 영상을 회사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는 허락을 구했어요. 물론 제 얼굴과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한 상태로요. 이메일의 마지막 문단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김 대표님이 우리 로비에서 보여준 침착함과 지혜는 우리 회사 전체에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특히 정적 속에서도 단단한 침묵을 지키며 전화 한 통을 걸던 그 모습은 많은 직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응대 교육에서 잠시 멈춰 생각하기라는 새로운 지침을 도입했습니다. 이메일을 읽고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저는 간단한 답장을 보냈어요. CCTV 영상 활용을 허락합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사용되길 바랍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준희 실장이 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그녀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대표님, 이거 보셨나요? 그녀는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한 비즈니스 매거진의 기사가 펼쳐져 있었어요. 제목은 침묵의 힘 어떻게 한 아시아 기업가가 다국적 기업의 문화를 바꾸었나? 였습니다. 기사는 유니베르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다루고 있었어요. 물론 제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의 식품기술 스타트업 대표로만 소개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준희 실장이 설명했어요. 기자가 유니베르 내부 직원과 접촉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날 로비에 있던 누군가겠죠.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유니베르는 이 사건 이후 다양성과 포용성 담당 임원을 새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입 직원 교육에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필수로 포함시켰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로비의 다양한 문화와 인종의 예술 작품들을 전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표님이 정말 큰일을 하셨네요. 준희 실장이 감탄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없어요. 그저 제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갔던 것뿐인데 의도치 않게 하나의 변화를 이끌어낸 셈이 되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순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후 유니베르와의 계약이 성사되었어요. 우리의 식물성 단백질 기술이 그들의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예정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기 위해 스톤 회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어요. 서울 시내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만난 그는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다양한 인종의 임원들이 함께했어요. 그리고 그가 건넨 첫 마디는 한국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툴지만 진심 어린 한국어 인사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정말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스톤 회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김 대표님, 알고 계십니까? 그날 로비의 CCTV 영상은 이제 우리 회사의 교육 영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주 직원들이 모여 그 영상을 보며 토론을 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날 당신이 보여준 태도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가장 인상 깊어하는 것은 당신이 누구의 해고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 부끄러운 듯 덧붙였어요. 사실 로비 직원은 이제 우리 다양성과 포용성 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징계나 해고가 아닌 성장과 배움의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이 의미 있었어요. 그리고 스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당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많은 언론이 당신의 신원을 알고 싶어 했지만 우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예나 인정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니 기쁩니다. 그날 이후로도 유니베르와의 협력은 계속되었어요. 저는 그 회사가 진정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광고에는 이제 다양한 인종의 모델들이 등장했고 경영진에도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포함되었어요. 가끔 그날의 일을 떠올리곤 합니다. 로비에서 전화 한 통을 걸던 그 순간 제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그저 제 자리를 지키고 제가 대표하는 모든 이들의 존엄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인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선언이나 요구가 아닌 조용하지만 단호한 행동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것을 믿습니다.